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술문이 완성되면 이제 분류와 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물어보는 게 하나 더 있죠. 사실은 요 분류 평정 단계 이전에 해야 될 일은 완성된 그 진술문을 연구 참여자들, 인터뷰한 분들에게 다 돌려보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에서 해주신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하신 얘기가 맞는지, 적절한지, 그거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꼭. 그쵸? 개념도 연구 본질대로 본다면 반드시. 그래서 그분들이 완성된 진술문을 보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선명하고 잘 평가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분류 평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진술문이 적절하고 잘 그 만들어진 게 맞냐라고 물었을 때 뭔가 이 인터뷰한 분들이 나는 이런 얘기한 거 아닌데 내가 한 의도는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최종 진술문이 완성되면 이제 분류와 평정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분류는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달라는 거고, 평정은 중요도, 중요도를 스케일에 따라서 뭐 5점 스케일이면 5점 스케일, 7점 스케일이면 7점 스케일에 따라서 중요도를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보통 이 작업은 이렇게 아날로그 노가다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컨셉 매핑 연구 지원 시스템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은희 선생님이란 분이 이걸 쓰셨고, 저는 이걸 보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상담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그 인맥을 이용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걸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쓰게 돼 버렸어요. 이게 다 막혀가지고 이제 안 되는데, 이거를 쓰면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핑도 하고 평정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데, 그리고 그 평정하고 그룹핑한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유사성 행렬표로 쫙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연구자가 할 일이 없어서 편한데 쓸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방식이 진술문 카드라는 거를 이용해요. 그렇죠? 두 분 다 진술문 카드를 만들었는데, 뭐 그 영어 단어장만한 사이즈로, 그러니까 A4 용지 절반 정도 사이즈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진술문이 눈에 띄게 인쇄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진술문 숫자만큼 만드는 거죠. 진술문이 60개가 나왔으면 진술문 카드도 60장이 나오는 거예요. 진술문 하나당 하나를 한 카드에 써야 되니까 60장. 근데 연구 인터뷰 참여자가 10명이면 어떡하죠? 그 60개짜리가 10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총 600장의 이 카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만약에 진술문이 60개였어. 그러면은 60장의 이 진술문 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각 분류하는 분들에게 보내요. 보내가지고 비슷해 보이는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뭐 고무줄로 묶건 아니면 뭐 봉투를 여러 개 줘가지고 봉투에 구분해서 넣건 이렇게 분류를 해서 돌려보내라고 반송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던가, 아니면 다시 만나서 내가 인터뷰하듯이 다시 만나서 내가 있는 데서 이렇게 하도록 그 작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모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진술문 카드를 보내죠, 우편으로. 그러고 이제 각 진술문을 우리 그 저기 척도나 설문지의 문항처럼 만들어서 가장 그렇다, 뭐 그렇다, 보통이다, 뭐 이렇게 척도 스케일을 만들어 가지고 중요도 평정값도 같이 받아요. 이 평정값은 별도의 설문지 형식으로 진술문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별개의 작업이에요. 진술문 카드는 진술문 카드대로 만들고, 평정에 써야 되는 설문지는 설문지대로 만들어서 이 두 개를 각각 보내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저처럼 모호하고 어려운 개념을 물어볼 때는 더더욱. 참여한 사람들도 힘들어요. 이게 얘랑 비슷한가? 이게 무슨 얘기지?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특히 저처럼 어떤 분은 많은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조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조금 얘기한 분이면 분일수록 진술문의 내용이 잘 이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것들이 수집되면 이제 얘들을 가지고 어
그 무엇이냐, 유사성 그룹으로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고요. 유사성 행렬을 만들게 되고, 유사성 행렬을 가지고 다차원 척도법, 위계적 군집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념도를 그리는 건데, SPSS 어떤 버전을 써도 상관없고요. 뭐 당연히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워드법으로 했고, 이윤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 저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선명한 양적 연구 절차이기 때문에 통계를 사용하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논문에 보면 이게 이제 헷갈리게 돼 있죠. 어떤 논문은 같은 집단을 1, 다른 집단을 0으로 코딩했다. 어떤 논문은 같은 집단을 0, 다른 집단을 1로 코딩했다.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뒤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근데 잘 읽어보면요. 같은 집단을 1, 다른 집단을 0으로 코딩한 유사성 행렬은 유사성 행렬이라고 하지 않고요. 비유사성 행렬이라 그래요. 같은 집단을 0, 다른 집단을 1로 코딩한 유사성 행렬은 유사성 행렬이라 그래요. 이 1이라는 게 아까 제가 다차원 척도법에서 비슷한 애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의미가 되게 다른 애들은 멀리 있다 그랬어요. 그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리를 결정해주는 게 이 코딩 값인데, 같은 집단에 있다는 애들은 비슷한 애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0. 다른 집단에 있으니까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코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코딩하시는 게 편해요. 안 헷갈리고 유사성 행렬을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같은 집단을 1, 다른 집단을 0으로 코딩하면 나중에 역코딩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억을 같은 집단은 0, 다른 집단은 1로 코딩한다. 유사성 행렬 만들 때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안 헷갈리고 편해요. 그리고 이제 진술문을 분류할 때 규칙이 있어요. 이제 한 가지 규칙,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규칙이라고 하고 뭐 크게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닌데, 진술문 카드를 쫙 보내가지고 그 분류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릴 때 비슷한 애들끼리 묶여주세요. 단 한 그룹에 하나의 진술문만 있을 수 없다. 그게 하나의 규칙이고, 또 하나는 60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귀찮았는지 어쨌는지, 야 60개가 다 똑같은 얘기네. 그래서 전체 진술문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규칙, 요 규칙을 가지고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주세요. 요게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만 하면 되죠.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좋은 게 프로그램 자체에 이런 규칙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그룹에 하나의 진술만 넣으면 저장이 안 되겠죠. 그게 컴퓨터가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사람이 매뉴얼로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진술문 카드를 보내기가 만들기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아래 한글 같은 데다가 진술문을 쫙 출력해서 비슷한 애들끼리 번호로 써줘, 묶어서 보내줘.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류가 막 나와요. 한 그룹에 하나가 들어있거나 빠진 진술문이 막 나오거나. 그렇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